자, 이번에는 양무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이라는 영국과의 전쟁과 앞서 발생한 중국에서의 근대화 운동이었던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청나라는 서양 열강의 우수한 군사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에 증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 한족 관료들의 주도로 양무 운동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는 태평천국이 일어났던 이후 10년 뒤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건 중체서용이라는 구호였는데요. 중체서용이라는 건 중국의 전통 문화를 근본으로 서양의 기술 정도만 수용하자라는 운동입니다. 청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우수한 기계, 무기, 과학기술을 수용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이렇게 애써 만든 서양식 무기들이 아무 힘을 못 쓰고 일본에 패배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게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 이후의 운동에 조금 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운동이 바로 변법자강 운동인데요. 변법자강 운동은 기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법도 변화시켜 우리 국가를 강하게 만들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양무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적인 측면으로 변법자강 운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중국이 어쩌면 열강에 의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때 캉요에이, 량치차오 등의 지식인이 일본이 이제 양무운동처럼 기술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예 제도까지 다 서양식으로 바꾸니까 성공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황제의 지지를 얻어 입헌군주제, 즉 군주가 있긴 하지만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영국 같은 형태죠. 일본 같은 형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의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군대를 양성하고 상공업을 진흥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1898년의 변법자강 운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파가 아닌 보수파,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개혁은 결국 100여일 만에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운동은 의화단 운동입니다. 열강의 침탈이 점점 심해지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외세에 저항하려는 반외세의 감정이 커졌고 민중들이, 즉 청나라 왕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둥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옆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칭다오가 유명한 그 지역. 산둥반도라고 하는데 그 산둥 지역에서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산둥 지역에서 조직된 의화단은 청을 도와서 이젠 청을 돕자라는 거예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외치면서 선교사, 크리스트교를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교관을 공격하고 교회, 철도 등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를 1899년의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철도를 파괴한 이유는 철도를 서양 열강들이 많이 중국에 놨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자체를 잘 살게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나는 원료 같은 것들을 빠르게 해외로 빼가려는 의도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은 8개국이 모여서 연합국을 조직해 의화단을 진압하고 이제는 완전히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보다 더 굴욕적이었던 조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신축조약입니다. 열강과 신축조약을 맺은 청은 열강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베이징에 이제는 외국 군대, 서양인 군대가 주둔하는 것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청 왕조가 이제 정말 너덜너덜해졌음을 아마 모든 민중들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대적인 이런 네 차례의 개혁이 실패하고 열강의 침탈이 계속되자 청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청나라를 없애고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게 되는데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동맹회를 조직했던 순원은 삼민주의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혁명운동을 이끕니다. 삼민주의는 민족, 민권, 민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주의인데요. 민족은 이제 우리 한족의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청정부를 타도하자. 민권은 이제 왕조, 입헌군주제나 이런 게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민생, 국민 생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라는 삼민주의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삼민주의가 여기 사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이제 담보로 외국에서 돈을 꺼오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신식 군대가 일으킨 무장봉기가 큰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1911년의 신해혁명이라고 하고 혁명 세력은 난징을 점령한 뒤 순원을 임시 대총통에 추대하고 중국 최초의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민국이죠. 그쵸? 국가의 주인이 민이 되는, 국민이 되는 나라죠. 청정부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한테 혁명을 진압해 라고 얘기했으나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혁명 세력과 타협해서 청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때 위안스카이의 조건이 위안스카이의 참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중화민국 대총통에 내가 취임할 테니까 내가 이제 청나라 멸망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총통에 취임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 체제로 자기가 황제가 될 것처럼 황제 체제로의 부활을 시도했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에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각지에서 소규모의 국가들 내가 여기서 짱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군벌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군벌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중화민국이 큰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태평천국 운동부터 신해혁명까지의 주요 인물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도록 하세요.